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찬홀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망을 분석드릴게요. 요즘 도로에 전기차가 점점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란색 번호판이 눈에 자주 띄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과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아직은 전기차에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확실히 내연기관만 타셨던 분들은 전기차를 꺼려 하세요. 저는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건 이걸 역으로 개척할 시장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직 이용 안 해본 것과 이용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 건 다르다고 봐요. 고객의 소리를 들으면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용해 봤던 고객들은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때 그때 탔던 전기차가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차량을 운행해 볼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선입견이 있는 사람에게 설명으로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했을 때는 굳이 설득이 필요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가 1년 전쯤 영상에서 테슬라가 150까지 폭락하는 걸 보고 기회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회사의 재무 구조나 기업 가치 평가 같은 건 전혀 할 줄 모르는,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위험한 발언인 걸 알면서도 그때 추천을 드렸던 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렌터카 업계에 종사하잖아요. 고객에게 장기 렌트나 단기 렌트 서비스를 하면서 실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희가 서비스하는 다른 차량과 기술 차이와 발전 속도를 느끼는데요. 서비스를 하면서 체감하다 보면 와, 이 거대한 흐름과 변화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렌터카 사업을 한 이유는 제가 몇 년 전 장기 렌트 영업 사원을 시작하면서 렌터카 사업이 괜찮아 보여서였어요. 이 시장의 전체 파이는 확실히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불과 렌터카 점유율이 1%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까지 올랐어요. 앞으로도 렌트 시장은 우상향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우상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렌터카 점유율이 아직은 블루오션이지만 전체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15%를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제도나 규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임대사업자는 면세로 세금 혜택이 많아요. 근데 렌터카 업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계속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가격이 내려가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럼 지금 렌터카에 특혜를 주는 세수 제도가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차량 중 렌터카 10% 이상이 넘어가면 미리 변화를 꾀하는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테슬라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율주행은 결국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니까요.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누가 가장 이익일까요? 테슬라 차주일까요? 아니면 택시 회사? 테슬라 주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제 생각엔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동차를 빌려주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택시랑은 다릅니다. 택시는 기사가 꼭 탑승해야 하는 유상 운송 면허이고요. 차만 빌려줄 수 있는 건 자동차 대여 사업 면허증입니다. 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여 서비스를 한다면 과거에 택시 회사가 부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이 굉장할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롯데렌탈이나 쏘카 등 관련 렌탈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렌탈 대기업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스컴에선 중국계 자본 어피니티가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1, 2위를 흡수하면서 걱정과 우려 섞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그런 업체들도 쉽지 않은 게임으로 판이 구성될 겁니다. 왜냐면 이건 테슬라의 기술 때문인데요.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기엔 또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